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시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시골 출신으로 이른 나이에 상경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빠는 구두 닦기, 중국집 배달 일을 전전하다가 20대 중반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취직을 하셨습니다. 직원이 100여 명인 꽤 큰 중소기업으로 다른 곳보다 월급이 많아 아빠는 고향에 더 많은 돈을 보내줄 수 있었죠. 아빠는 7남매 셋째로 농사짓는 부모님 수입으로는 생활하기가 힘들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동생들 학비를 대기 위해 취업을 했던 겁니다. 어느 생산직 공장이나 다 힘들겠지만 무거운 자재를 옮기고 정밀 작업이기에 거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허리 한 번 펼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낙이 점심시간이었죠. 회사에서 제일 막내인 아빠는 워낙 성격이 밝아서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자, 다들 밥 먹으러 갑시다. 식당 참모님께 사전 입상 결과 오늘 점심 메뉴는 제육볶음이랍니다. 아, 어쩐지 아까부터 계속 고기 냄새가 나서 배고파 죽는 줄 알았다니까. 원래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건데 제가 참모 이모님께 잘 말씀드렸더니 오늘 특별히 나온 거니까 다들 맛있게 드십시오. 아, 그래서? 역시 우리 영남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회사에는 구내 식당이 있어서 무료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3명이 일하셨는데 아빠 또래의 젊은 여자도 있었습니다. 요리는 나이가 있으신 두 분이 하시고 젊은 여자는 설거지며 채소 다듬는 주방 보조 일을 했습니다. 항상 보면 콧노래를 부르며 밝은 표정으로 일하는 여자를 보면 보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곤 했습니다. 우리 명숙 씨는 항상 밝아서 보기 좋아. 그럼요. 얼굴 찌푸리고 힘들다 이러면 될 일도 안 되잖아요. 웃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는 거죠. 과장님, 이번에 자가로 이사 가신 거 축하해요. 아유, 하여튼 소식통이라니까. 넌 어떻게 알고. 고마워. 나 안 그래도 우리 마누라 입이 귀에 걸렸다니까. 김 과장님, 맨날 야근하면서 열심히 돈 버신 성과죠. 오늘 고기랑 상추 많이 드세요. 그렇게 여자는 전 직원들과 친하게 지냈고 그나마 힘든 작업 중에도 식사 시간에 이렇게 명숙 씨와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직원들의 낙이 되었습니다. 김 대리님, 지난번에 주방 식구들 드시라고 사주신 과일 감사했어요. 별거 아닌걸요. 매일 맛있는 식사 먹게 해주시니 감사해서 그런 거죠. 이렇게 맛있는 밥 식당 가서도 못 먹어요. 우리 참모님 요리 솜씨 진짜 기가 막히다니까요. 맞아요. 저도 어깨너머로 배우곤 하는데 아직 요리는 엄두가 안 나요. 대리님, 고기 팍팍 많이 드세요? 네, 명숙 씨도 수고하세요. 같은 또래다 보니 특히 여자와 아빠는 친했어요. 여자 또한 시골 출신으로 5남매 맞이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상경했습니다. 주로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다가 아빠가 다니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하게 된 겁니다.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아빠는 저녁 식사도 구내식당에서 해결했고 그러다 보니 여자와 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김 대리님, 오늘 야근이세요? 아니요. 밖에서 사 먹는 밥 좀 별로더라고요. 또 돈도 비싸고. 우리 회사 밥이 제일 맛있어요. 이렇게 구내식당 밥 좋아하는 사람 김 대리님이 유일할걸요. 오늘 저녁엔 특별히 김치전을 제가 만들어봤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맛없다고 흉보시면 안 돼요? 와, 명숙 씨가 만드셨다고요? 한번 먹어볼까? 오, 간도 딱 맞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요? 다행이네요. 명숙 씨도 이렇게 주방 보조만 할 게 아니라 요리하시면 돈도 더 많이 벌 텐데. 안 그래도 월급이 적다 보니 전문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요리사 자격증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이모님들이 많이 도와줘요. 아, 그래요? 명숙 씨는 꼭 자격증 따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저녁에 회사 식당에 오는 건 이렇게 명숙 씨와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어서 오는 것도 있어요. 저나 명숙 씨 객지에서 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일만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끼리라도 의지하며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서요. 아, 그러셨구나. 그건 몰랐어요. 저도 식당 일 끝나면 바로 기숙사에 가니 얘기할 상대도 없이 적적했는데 이렇게 대리님이 제 말동무가 되어주시니 저도 대리님 오기만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과 통했네요. 그럼 명숙 씨도 여기 와서 같이 밥 먹어요. 지금 직원들도 몇 명 없는데 제가 밥 친구 해드릴게요. 참모님들도 기꺼이 허락을 해줘서 같이 밥을 먹으며 두 사람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사이가 더 각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부모님은 계속 회사에 다닐 수 있었고 매일 출퇴근을 같이 했습니다. 싼 전셋집을 구하다 보니 회사와 거리가 있는 서울 외곽 지역이었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에는 몇 번이나 전철 버스를 갈아타야 돼서 중고 경찰이 장만했습니다. 우리 차 있으니까 너무 좋다. 나 어릴 때부터 집에 자가용 있는 사람 진짜 부러웠거든요. 이 차가 내 인생의 첫 자가용이에요. 사실 나도 그래. 중고차지만 워낙 성능이 좋아서 새 차나 다름없지. 매일 당신과 드라이브 한다는 기분으로 출근하니 기분 정말 좋은걸? 억만장자가 안 부럽다니까? 당신 항상 운전 조심해야 돼요. 경차니까 그게 좀 걱정돼요. 걱정 마. 나 군대 있을 때 운전병이어서 베스트 드라이버야. 당신도 얼른 운전면허 따서 이 차 타고 다녀야지. 집이 외져서 마트 갈 때나 어디 이동할 때 차는 필수야. 안 그래도 운전면허 따려고요.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금슬이 좋으신 부모님은 저를 낳고 좀 더 큰 전셋집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밤잠도 줄이시며 주말에도 일을 하셨어요. 엄마도 운전면허를 따서 아빠가 야근해서 피곤하신 날은 번갈아 운전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일만 하느라 저와 같이 시간을 못 보내서 항상 미안해하셨어요. 우리 민정이 엄마 아빠와 놀러도 못 가고 미안해. 아니야. 돈 많이 벌려고 일하시는 건데 난 괜찮아. 여보, 이번 주말이 민정이 생일인데 당신 토요일에 일하는 날이죠? 그렇네. 요즘에 일이 많아서 주말에 순번으로 일하는데 하필, 우리 민정이 생일날에 일하게 됐네. 우리 딸한테 미안해서 어쩌지? 어쩔 수 없지. 대신 나 선물은 사줄 거지. 그럼 아빠가 우리 민정이 좋아하는 공주 인형 사줄게. 다행히 전 쉬는 주라 제가 민정이 데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갔다 올게요. 그래, 당신이 그래주면 좋지. 민정이 아빠 없어도 잘 놀 수 있지? 아빠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어쩔 수 없지. 주말 아침 아빠는 대중교통으로 출근하시고 엄마랑 차를 타고 외출을 했습니다. 우와, 오늘 민정이 생일이라고 날씨도 좋네. 놀이동산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주말이다 보니 길이 많이 막히네. 신난다. 엄마랑 놀이동산 가는 거 처음이야. 그랬나? 엄마 아빠가 돈 많이 벌어야 좋은 집에도 살고 민정이 공부도 많이 시켜야 돼서 민정이 이해해 줄 거지? 그럼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전 6살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엄마와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고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엄마도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를 부르며 놀이동산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신호가 바뀌고
막 출발하려던 그때 반대편에서 택시 하나가 저희 차로 돌진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엄마는 피하지도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엄마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얼굴에 큰 상처를 입고 긴급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빠는 혼비백산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절대 수술 잘 부탁드립니다. 얼굴 상처가 너무 심해서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입원실에 누워있던 엄마는 제 수술 소식을 듣고 오열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정이 어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어떻게든 차가울 때 피했어야 했는데 우리 민정이한테 큰 죄지었어요, 나. 경찰에서도 말하잖아. 그건 100% 택시 쪽 과실이고 당신이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잖아. 당신 잘못 아니니 너무 자책하지 마. 민정이 수술 잘 될 거야. 긴급 수술을 했지만 워낙 사고가 심각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몇 차례 성형수술을 더해야 얼굴 형태가 자리 잡는다며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수술을 더 해야 된다고요? 의사 선생님, 어떻게든 우리 딸 얼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들 노력해봐야죠. 이번 수속 밟으세요. 전 이만 다른 수술이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여보, 이번 수술비도 그렇고 병원 입원비며 많이 들 텐데 돈은 어떻게 마련하죠? 우리 통장에 얼마 있지? 통장은 우리 생활비 정도밖에 없고 전셋집 이사 가려고 적금 들어오는 것밖엔 없죠. 어떡하지? 우선 내가 대출 받아볼게. 그걸로 해결하고 차차 나머지는 생각해보자고. 네, 저나 당신 둘 다 일하니까 빨리 대출금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아빠는 은행에서 수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다달이 월급으로 이자를 갚아나갔지만 부담이 컸습니다. 엄마, 나 수술비 많이 나왔지? 우리 돈 없는데 어떻게 했어? 아니야, 별로 안 나왔어. 넌 돈 걱정하지 말고 좋은 생각하고 빨리 나을 생각만 해. 얼굴 아픈 데는 없니? 얼굴이 당기고 말할 때마다 통증이 있어서 조금 힘든데 견딜만 해. 그래. 의사 선생님도 붕대 풀기 전에는 상처가 안 물어야 하니까 조심하라고 하잖니. 곧 좋아질 거야. 몇 달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아빠는 대출을 여러 번 받았고 매달 갚을 돈이 아빠 월급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수십 번의 성형수술을 해야만 했고 여러 번의 수술로 전 예전의 얼굴과 다르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큰 흉터가 남았고 부모님은 흉터를 볼 때마다 많이 속상해하셨어요. 민정아, 많이 속상하지? 의사 선생님이 그나마 이렇게 회복된 게 기적이라고 하시더라. 아빠, 난 괜찮아. 얼굴에 흉터 있어도 친구 잘 사귀고 공부 잘할 수 있어. 걱정 마. 그래, 우리 민정이 이렇게 건강한 것만으로도 엄마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엄마 아빠가 이제 너한테 더 신경 쓸게. 그동안 제 병원비와 수술비를 대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으면서 상환을 못해서 매달 독촉장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집 전셋돈을 빼서 수술비로 써야 해서 단칸방 월세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집은 방 한 칸에 거실, 화장실이 있었고
거실에 주방이 딸려있는 원룸 크기의 집이었습니다. 거실은 추우니까 내가 자고 방은 당신이랑 민정이가 자면 되겠네. 집이 좁아서 당신이 많이 힘들어서 어떡해요. 괜찮아. 매달 빚 갚으려면 우리 허리띠 졸라매야 돼. 이제 식비며 공과금도 줄여야 하고 무조건 아껴 살아야지. 그렇게 아빠는 공장을 다니면서 밤에는 야식집 배달 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사채까지 빌리다 보니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는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제 얼굴을 보면 눈물이 나서 한동안 거울을 안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워낙 밝은 성격이라 스스로 그 아픔을 이겨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아니나 다를까 친구들이 제 얼굴을 보고 놀렸습니다. 김민정? 너 얼굴 파충류 같아. 끔찍해. 내 얼굴이 어때서? 이 흉터 교통사고로 다친 거야. 처음엔 이것보다 더 심각했는데 수술 여러 번 해서 다행히 많이 회복된 거야. 처음엔 얼굴 형태도 못 알아볼 정도였어. 근데 지금은 흉터만 있는 거잖아. 나 의사 선생님께 항상 고마워하며 살고 있어. 나 이렇게 다시 예전 얼굴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잖아. 난 이들이 내 얼굴에 대해서 아무리 놀려도 꼼짝 안 할 거니까 마음대로 해. 내가 울고 신경질 내고 그런 반응이 재밌어서 놀리는 거 아니니?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얼굴에 흉터가 있지만 오히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저를 보고 친구들은 되려 격려해주고 더 친하게 지냈어요. 부모님도 항상 저보고 민정이 얼굴은 누구보다 예쁘고 깨끗하다는 거 알지? 엄마 아빠 눈에는 최고 예쁜 얼굴이니까 어디 가서 누가 놀리면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해. 네, 아빠. 저도 다른 애들이랑 같은 걸로요. 절대 기죽지 않아요. 가정 형편은 어려웠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비뚤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잘 자랐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나름 얼굴 상처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파운데이션으로 가리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화장품이 적절할지 화장품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발라보고 나름 연구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파운데이션으로 상처를 가리니 표시가 덜 나고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제 얼굴을 보면 다들 놀라며 불쌍하다고 동정하는 시선이 싫었거든요. 상처를 가리려고 메이크업에 관심을 갖다 보니 이 일이 제 적성에 맞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자 집안 형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빠가 다니는 회사가 어려워져 폐업을 하면서 두 분 다 실직을 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그동안 회사로 몇 번 찾아와 난감했지만 다행히 사장님이 좋으신 분이어서 경찰에 신고해줘서 잘 해결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가 문 닫으면서 사채업자들이 더 자주 집으로 찾아와 협박을 했습니다. 당신들 내 돈 언제 갚을 거예요? 사회생활 못하게 내가 지난번처럼 얼굴 팔리게 해줄까? 우리가 못할 것 같아요? 당신들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요, 에? 사정이 있어서 못 갚은 거 아니요. 매달 이자는 꼬박 갚고 있으니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집으로 찾아오는 건 좀 그러니 밖에서 봐요. 애가 있어서 놀래요. 이봐요. 내가 당신들 처지를 왜 봐줘요? 돈만 갚으면 우리가 왜 여길 찾아오겠어, 응? 돈 준비하면 연락 줘요. 집은 단칸방 월세방에 직장도 없는 터라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엄마, 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직하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무조건 대학 가야지. 전교 5등 안에 드는 애가 공부할 생각을 해야지. 행여나 돈 번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 아빠 일자리 잃으시고 당장 먹고 살기가 걱정인데 대학이 뭐가 중요해. 민정아, 너도 이런 소리 하면 아빠 화낼 거다. 우리 때문에 너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했는데
너 힘들게 할 순 없어. 연세가 드셔서 이제 공장일 하기는 힘들어 부모님은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꽤 큰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고 다행히 장사가 잘 되었어요. 부모님이 힘들게 일하시면서 제 뒷바라지를 하시는데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메이크업을 전문적으로 배워보기 위해 대학은 피부미용과에 지원했습니다. 수업이 마치면 곧장 시장으로 갔어요. 오늘 장사 잘 됐어? 우리 딸 왔어? 배고프겠다. 뜨끈한 붕어빵 먹어봐. 네, 아빠. 붕어빵은 먹어도 안 물리는 것 같아. 엄마 아빠가 만들어서 그런가? 그래, 많이 먹어. 더 좋은 음식, 좋은 옷 해입히고 싶은데 늘 미안하네. 아유, 괜찮아요. 나 이번에 교수님께서 추천해줘서 강남에 있는 큰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 하게 되었어요. 아르바이트? 너 공부하기도 힘들 텐데 돈을 번다고? 아빠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엄마도 같은 마음이야. 그런 큰 미용실이면 너 얼굴 상처 보고 다들 수군거릴 텐데 너 마음에 상처받는 거 원치 않아. 어휴, 우리 엄마 아빠 옛날 사람이네. 요즘엔 사고방식이 예전과 달라져서 얼굴에 흉터 있다고 이상하게 쳐다보고 안 그래요. 그리고 제가 당당하면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안 해요. 그 미용실 원장님이 TV에도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고 거기서 일한 경험으로 앞으로 취직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특별히 교수님이 절 잘 봐주셔서 연결시켜준 거라고요. 수업 마치고 저녁부터 일하는 거니까 부담도 없고요. 주로 주말에 일이 많으니까 학교 생활엔 지장 없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벌면서 저희 빚 빨리 갚아야죠. 그래. 너가 하고 싶다면 우리도 말릴 수가 없네. 대신 너 무시하고 놀리고 힘들게 하면 당장 그만둬야 돼. 네, 알았어요. 저기 손님들 오신다. 붕어빵 드셔보세요. 금방 구워서 맛있어요. 여기 붕어빵 맛있다고 해서 멀리서 왔어요. 모양도 독특하고 안에 들어간 앙금이 너무 맛있다고 블로그에 올린 글 보고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저희 붕어빵 먹으면 인증샷을 찍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블로그에 많이 알려주셔서 그거 보고 오시는 손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블로그 보고 오신 손님은 할인을 해드리거든요. 맛있게 드세요. 아유, 고마워라. 잘 먹을게요. 주변에 소문 많이 낼게요. 저는 붕어빵 포장마차에 직접 붕어빵 이미지도 그리고 색감도 화려해서 누가 봐도 눈에 확 띄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서 사진 촬영 명당으로 알려졌더라고요. 그리고 요리 솜씨가 좋은 엄마가 다른 집 붕어빵이랑 차별화를 두자는 생각으로 붕어빵 안에 피자, 생크림, 잡채까지 다양하게 넣어 개발했고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늘 손님으로 붐볐어요. 제가 일하는 곳은 청담동에 있는 고급 헤어샵으로 연예인들과 재벌가에서 올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대부분 메이크업과 헤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저는 급할 때는 새벽에도 출근할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새벽 출근이 대부분이었어요. 민정 씨 왔어? 오늘 예약 손이 밀렸으니까 얼른 서두르자. 네, 원장님. 와, 요즘 결혼 시즌이어서 메이크업 예약이 많네요. 다 민정 씨 고객이야. 워낙 실력이 좋다고 알려져서 민정 씨 찾는 사람이 많아. 그래요? 저는 아르바이트라 폐만 안 끼쳐야지 싶었는데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네요. 아유, 무슨 그런 소리를. 여기서만 일하기 아까운 실력이라니까. 원장님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선배님들도 잘 가르쳐줘서 그런 거죠. 민정 씨, 이제 대학 졸업반이랬지? 내가 봤을 땐 유학 가서 공부하면 민정 씨 진짜 성공할 것 같아.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유럽 쪽이 메이크업, 헤어, 미용 쪽은 수준급이거든?
내가 잘 아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있어서 민정씨 추천시켜줄 수도 있어. 유학 가기에는 저희 집 형편이.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생각해볼게요. 사실 교수님도 유학을 권하셨던 터라 마음으로는 유학 가고 싶었지만 쉽게 결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오니 오늘 주말이라 손님 많았나 보네. 하루 종일 많이 힘들었겠네. 얼른 씻고 자. 저 두 분께 상의드릴 게 있는데요. 교수님과 제가 일하는 원장님이 제가 유학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해 주셔서요. 원장님이 잘 아시는 분이 프랑스에 있는데 미용 쪽에서는 정말 유명하신 분이라 제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잘 됐네. 그럼 당연히 가야지. 어떻게든 엄마 아빠가 유학비는 마련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붕어빵 장사가 좀 잘 되고는 있지만 다달이 빚 갚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데 무슨 수로 유학비를 마련해요. 제가 괜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니야, 방법이 있을 거야. 적금 깨도 되고 보험도 해약하면 될 거야. 기회 있을 때 잡아야지. 주위에 그런 훌륭한 분들이 도와주신다는데 거절하면 안 되지. 엄마, 아빠, 감사해요. 저도 학교에 얘기해서 장학금 혜택 있는 학교로 한번 알아볼게요. 다행히 교수님이 프랑스에 있는 학교에 추천서를 써줘서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있는 저렴한 월세방을 구했고 공동주방, 공동화장실을 써서 조금 불편해도 다른 곳보다 월등히 싸서 생활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들이라 서로 허물없이 인사하고 지냈어요. 학교 수업이 마치면 전 원장님이 소개해주신 프랑스에서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미용실로 찾아가서 실습 교육을 무료로 받았습니다. 워낙 바쁜데도 일주일에 3번씩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업을 해주셨어요. 그 영향으로 제 실력은 금세 늘었고 선생님이 제가 졸업하면 본인 회사에서 같이 일하자며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미용실뿐만 아니라 화장품 회사도 겸하고 있어서 제가 일하기엔 아주 좋은 조건이었어요.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서 출출해서 주방으로 갔는데 한국 남자가 서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네. 여기서 한국 사람을 보다니 너무 반갑네요. 근데 여기 사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서요. 그저께 이사 왔어요. 그전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독립했어요. 댁도 학생 아니세요? 네, 메이크업 전공하고 있어요. 참, 저희 통성명부터 할까요? 전 김민정이고 나이는 25이에요. 전 남인우라고 하고요. 의대생이에요. 나이는 제가 3살 많네요. 혼자 사는 건 처음이라 앞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볼게요. 네, 언제든지요. 서글서글한 인상의 선한 사람 같았고 우린 그 이후로도 같은 한국 사람끼리 친하게 지냈어요. 저는 얼굴 흉터 때문에 민낯으로 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아침에 깜빡 잊고 민낯으로 주방에 갔다가 인우 씨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인우 씨가 놀란 것 같았어요. 순간 전 제가 흉터를 안 가리고 온 걸 알게 되었어요. 제 얼굴 흉하죠? 제가 웬만하면 민낯으로는 안 다니는데 오늘은 깜빡했네요. 전 민정씨 민낯이 너무 예뻐서 놀란 건데. 정말입니다. 민정씨 얼굴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흉터는 보이지도 않았는걸요? 네? 그거 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죠? 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요. 다들 제 얼굴 보면 다 놀래요. 저 그런 거 상관 안 하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다들 나보고 칼 맞았냐, 일진이었냐, 괴물 같다, 파충류 같다 하도 들어서 저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성형수술을 수십 번 했어요. 이 얼굴도 제 얼굴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하는 말
틀린 말도 아니에요. 뭐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고로 그런 큰 상처를 입은 건데. 민정 씨, 그런 사람들 말 절대로 듣지도 대꾸하지도 마세요. 민정 씨가 얼마나 아름다우신데. 근데 인우 씨 그 마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헷갈리네요. 아니, 똑 부러지는 민정 씨가 이럴 때 보면 좀 맹해요? 지금 제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저 민정 씨 많이 좋아해요. 진심이에요? 인우 씨 고백 받아줄게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사귀는 거예요? 낯선 타지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양가 부모님께 결혼 의사를 밝혔고 바로 상견례 날을 잡았습니다. 인우 씨 아버님은 인우 씨가 6살에 병으로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혼자 인우 씨를 힘들게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귀한 아들이니 좋은 며느리를 드리고 싶었을 텐데 내심 전 불안했습니다. 상견례 전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우 씨, 나 솔직히 어머님 만나 뵙기 망설여져. 인우 씨는 학벌도 좋고 앞으로 의사가 될 사람인데 난 내세울 직업도 없고 더군다나 얼굴에 흉터가 있어서 어머님이 보시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야. 내가 미리 어머니께 너 사고당한 얘기랑 성형수술한 얘기 다 했어. 어머니는 오히려 너가 힘들었을 거라며 눈물을 흘리셨어. 정말? 다행이다. 어머님 빨리 뵙고 싶다. 내일 우리 부모님 모시고 갈게. 거기서 봐? 그래, 오늘 아무 걱정 말고 푹 자. 다음날 저는 아빠와 함께 상견례장으로 향했고 남자친구와 어머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엄마는 장사할 재료 살 게 있어서 잠깐 시장에 들렀다 상견례장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인우 애미 되는 사람이에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민정이 아빠입니다. 민정이 엄마는 장사할 재료 살 게 있어서 시장 들렀다 온다고 좀 늦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장사하시는데 당연히 그게 우선이죠. 따님 얘기는 우리 아들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참 착하고 현명한 따님을 두셨더라고요. 제가 며느리 복이 있나 봅니다. 어머니 얘기 인우 씨 통해서 저도 많이 들어서 빨리 만나 뵙고 싶었어요. 저 얼굴에 난 상처며 성형수술한 것도 다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 무슨 감사까지. 교통사고로 얼굴에 큰 흉터가 있어 성형수술을 수십 번 받은 나를 며느리로 받아준 시어머니. 한참 후 상견례장에 친정엄마가 들어오시는데 시어머님 얼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엄마, 장모님 무안하시게 왜 그렇게 얼굴을 쳐다보세요? 그게 아니고 마치 많이 읽는데 어디서 봤더라? 사부인, 늦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사부인 얼굴이 저도 좀 낯이 익네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이 얘야, 너 다치기 전에 사진 좀 보자. 해서 지갑 속에 항상 넣고 다니는 예전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어머님은 날 껴안고 미친 듯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제야 저희 엄마도 시어머니가 누군지 아셨는지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6살 제 생일날 엄마와 차를 타고 가던 도중에 발생했던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사별 후에 혼자 아들을 키우다 보니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새벽엔 우유 배달, 낮에는 식당 서빙일, 밤에는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인우 씨는 혼자서 밥을 차려 먹고 청소까지 척척하는 효자였습니다. 인우야, 냉장고에 반찬 꺼내서 먹고 국은 가스레인지에 데워서 먹으면 돼. 인우 혼자 잘할 수 있지? 인우 어린애 아니야. 근데 엄마 잠 못 자서 어떡해? 오늘도 몇 시간 못 잤잖아. 우리 인우 엄마 걱정되는구나. 엄마는 슈퍼우먼이라 잠 안 자도 끄떡없어. 걱정 안 해도 돼. 아유, 우리 아들 어쩜 이렇게 이쁠까? 엄마는 우리 인우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고 잠 안 자도 안 피곤하고 힘이 막 나. 엄마한테는 인우가 내 목숨보다 귀해. 아니야, 엄마 목숨이 귀해. 엄마가 있어야 나도 있지. 그러니까 엄마, 운전할 때 항상 조심해야 돼. 알았지? 알겠습니다, 아드님. 시어머니는 하루에 2시간만 자면서 항상 피곤한 상태였고 피로회복제를 먹으면서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피로에 감기까지 겹쳐서 약국에 들러 감기약을 사서 먹었더니 약 성분 때문에 순간 졸음이었습니다. 막 신호가 바뀌어 주행하던 도중 순식간에 맞은편에 오던 저와 엄마가 탄 차를 들이받았던 겁니다. 이봐요. 정신 차리세요. 꼬마야, 정신 차려봐, 응? 의식이 없는 저와 엄마를 보고 시어머니는 119에 신고해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곁을 지키며 제발 무사하기만을 밤새 기도하며 응급실 앞에서 지키셨어요. 이춘복 씨 되시죠? 사고 경위 조사 때문에 경찰서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 신원을 알 수가 없어서 보호자를 아직 못 찾고 있다면서요? 옆에 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보호자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제가 옆에서 지킬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제 죗값은 당연히 받을 거지만 우선 사람 목숨이 먼저잖아요. 시어머니는 의식 없는 저와 엄마 걱정에 옆에서 며칠씩 간호를 하셨고 아빠와 연락이 닿았다는 소리를 듣고 그제야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다행히 의식은 깨어났지만 어린애 얼굴이 많이 다쳤어요. 수술을 했지만 몇 번 더 성형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 하더라고요. 지금 그쪽 아버님이 2사람 사고 소식에 충격을 받아서 합의금 이런 거 생각할 정신이 없다고 저희 쪽에 위임하셨어요. 이건 사고 책임이 전적으로 이춘복 씨한테 있다는 보험사 의견과 판결문이에요. 이에 따른 합의금과 수술비를 책정했으니 서류 잘 살펴보세요. 이렇게 큰 금액을? 형사님, 제 죄 다 인정하고 죄값 달리 받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많은 돈을 지불할 형편이 안 돼요. 남편 없이 혼자서 일하며 아들 키우고 있는데 빚이 많아서 수중에 돈이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나요? 아줌마 사정도 딱하지만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감옥에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아들 지낼 곳을 찾아봐야 돼서 며칠만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시어머니는 인우 씨를 경찰서에서 연결해준 아동보호시설에 맡겼습니다. 인우야, 엄마가 사람을 다치게 해서 죗값 치르러 어디 먼 데 가야 돼. 그동안 여기 있는 분들이 인우 잘 돌봐주실 거야. 우리 아들 씩씩하게 엄마 기다릴 수 있지? 걱정 마. 엄마 올 때까지 말썽 안 피우고 기다릴게. 엄마, 너무 늦지 마. 엄마 금방 올게. 엄마 올 때 우리 인우 좋아하는 피자 사서 올게. 시어머니는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합의금과 수술비를 못 받은 상태에서 형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수십 번의 성형수술을 했고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수감 중에도 항상 죄책감으로 힘들어했고 어떻게든 자신이 잘못한 대가를 갚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수감 중에도 저와 엄마에게 죄송한 마음을 편지로 써서 붙였고 형이 끝나고 드디어 출소를 한 시어머니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지인을 찾아가서 돈을 빌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들 크면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 꼬박꼬박 모아두었던 적금도 깼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모은 돈을 들고 엄마에게 연락을 해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출소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죗값 치르셨는데 저를 무슨 용무로 보자고 하신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제 마음은 전혀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형편이 안 되어 구치소에 들어갔지만 당연히 돈으로 보상해야죠. 사모님과 따님 그렇게 만들고 구치소에서도 마음 편히 잡은 적이 없었어요. 두 분 인생 망친 것 돈으로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그런 말씀 드리기도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보내신 편지 보고 아주머님 심정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딸 얼굴에 난 상처를 보면 쉽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굴 보는 것도 사실 불편하네요. 네, 충분히 사모님 마음 압니다. 오늘 보자고 한 건 출소하고 바로 연락을 못 드린 게 그동안 돈을 마련해서 뵙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수술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건 압니다. 그래도 이 통장 안에 든 금액이 제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최선으로 전 재산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이 돈을 다 주시면 어떻게 사시려고요? 다시 일해서 돈 벌면 됩니다. 저 돈 많이 벌어서 나머지 돈도 다 보상해 드릴게요. 아유, 정말 약속드립니다.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오열을 했습니다. 친정엄마도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지셨고 되려 현금 다발이 든 봉투를 꺼내서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저 이거 남편과 붕어빵 장사하면서 피땀 흘려 번 돈이에요. 우리 딸 얼굴 고쳐주려고 정말 이악 물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빚 독촉에 노이로제까지 걸려서 잠도 잘 못 자요. 그래도 어떻게든 사라지더라고요. 아주머니도 이제 아들과 다시 살아야죠. 우선 이 돈으로 월세방부터 구하세요. 500만 원이니까 두 사람 살 월세방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아주머니 말씀대로 돈 많이 벌면 그때 저랑 우리 딸 그렇게 된 거 보상하세요. 사모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식당에서 일하다가 쓰러지는 일도 많았지만 어머니는 저희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1,000원짜리 한 장도 아껴 쓰면서 적금을 들었고 3년 전에 순댓국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있는 5평짜리 작은 식당이었지만 맛있기로 소문이 나서 장사는 꽤 잘 되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돈 많이 버셔서 빌딩 하나 사시겠어요? 시장 바닥에 소문이 자자해요. 순댓국집 사장님, 알부자라고요. 돈 많이 벌면 꼭 할 일이 있어요. 제가 큰 빚을 진 게 있어서 그것부터 갚아야 되거든요. 그 빚 갚을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이제 그때가 된 것 같네요. 에이구, 빚이 많으셨구먼. 몰랐네. 아들내미는 공부 잘해서 의대에 합격하고 식당은 대박나고 앞으로 탄탄대로이신데 빚 금방 갚으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돈이 모이자 친정엄마한테 연락을 했지만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난감했습니다. 아니지, 이 번호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찾지? 그때 집 주소가 있으니
찾아가 봐야겠네. 시어머니는 예전에 편지 보냈던 주소로 찾아갔지만 그건 이사가기 전 주소였거든요. 어머니는 동네 슈퍼와 세탁소 등을 다니면서 저희가 어디로 이사가는지 수소문해봤지만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계속 저희 소식을 찾아다녔고 공부를 잘하던 인우 씨는 장학금으로 의대에 합격해 학교 장학생으로 전액 무료로 프랑스 유학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저와 인우 씨를 통해 소식이 끊겼던 시어머니와 상견례장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사모님, 저 기억하시죠? 어떻게 여기서 뵙네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처음 뵀을 때 그때 그분이 만나 긴가민가 했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했거든요. 전 사모님 얼굴 딱 보자마자 알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는지. 그럼 예전에 우리 민정이 사고 가해자인 택시기사가 사부인이셨어? 네, 맞아요.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보상을 못 해주신 건데 많이 죄송해했어요. 저도 사는 게 바빠서 이사가고 휴대폰 번호도 바뀌었는데 연락을 못했네요. 이렇게라도 뵙게 돼서 늦었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피해자가 얘라니.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라니. 너한테 정말 미안했다.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오열을 하며 용서를 빌었고 저와 엄마는 용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부인, 이러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인데요. 처음엔 사부인이 제 딸 인생을 망쳤다라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났지만 딸이 밝게 잘 자라주는 걸 보면서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 저 얼굴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위에서도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인우 씨도 제 얼굴 흉터보고도 예쁘기만 하다면서 프로포즈한 거고요. 너가 이렇게 얘기해주니 내 마음이 이제야 편하구나. 난 그 어린 여자의 얼굴 흉터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면서 살까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데 아유, 그 죄를 어떻게 받고 살아야 할지 정말 괴로웠단다. 이렇게 밝은 너 보니 너무 좋구나. 친정엄마는 시어머니 손을 꼭 붙잡으며 20년 전에 이미 인연이 되려고 그렇게 만났나 봐요. 이제 우리 애들 행복만 빌어주며 살아요. 네, 살면서 하나씩 갚아나가겠습니다. 며칠 후 남자친구가 주소를 문자로 보내며 여기서 보자고 합니다. 찾아간 곳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헤어샵이었습니다. 여긴 왜 오자고 한 거예요? 머리 하려고요? 아니, 엄마가 당신한테 결혼 선물로 준비하신 거야? 아, 웨딩 메이크업? 그거 돈 얼마 안 하는데. 같은 과 동기들이 나 헤어 메이크업은 전담으로 해주기로 해서 그 비용 지불 안 하셔도 돼요. 설마 어머님이 선납하신 건 아니시죠? 그럼 환불해요. 아이고, 우리 헛똑똑이. 어머님이 이 헤어샵을 당신한테 선물하신 거라고. 아휴, 이제 알아듣겠어? 인우 씨, 방금 내가 잘못 알아들었나 봐요. 이 헤어샵을 선물로 주신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얼만지 알아요? 어머님이 무슨 돈으로... 말도 안 돼. 놀리지 마요. 우리 엄마 그 정도 능력은 있으셔. 순댓국 장사하시면서 성공하셔서 전국의 프랜차이즈도 50개 되고 건물도 많으셔.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받으면 돼. 전 인우 씨 어머님이 돈을 많이 버셨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이 정도로 부자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 그날 저녁 바로 어머님을 찾아뵈었어요. 어머니, 낮에 헤어샵 갔다 왔어요. 제가 그걸 받아도 되는지 너무 놀랐어요.
마음에는 드니? 혹시나 너가 마음에 안 들면 어쩌나 했는데. 당연히 엄청 좋죠. 그곳이 청담동에서는 꽤 유명한 곳으로 임대료도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청담동 헤어샵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원장님이 말해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다짐한 게 있었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내 이름으로 된 헤어샵 하나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잘 됐네. 너 유학 갔다 와서 여기저기 회사에서 영입하려고 전화 많이 온다고 인우한테 얘기 들었다. 이 미용일이라는 게 힘든 일이잖니. 상견례 날 널 알아보는 순간 결심한 게 있어. 우리 며느리 평생 고생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게 해주겠노라고 말이야. 남의 밑에서 험한 소리 들으면서 일하는 거 내가 싫다. 네, 어머니. 저 염치 없지만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꼭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우리 며느리 똑똑하고 야무져서 정말 잘 될 거야. 며칠 후 어머니는 부모님이 붕어빵 장사하시는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아유, 저 사부인 어쩐 일로. 장사하신다는 말 듣고도 안 찾아뵈면 예의가 아니죠. 근데 손님이 꽤 많네요. 네, 다행히 단골들이 많아서 많이들 찾아주세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저 그럼 붕어빵 좀 주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저도 먹어봐야죠. 얼른 뜨끈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포장마차를 둘러보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낸 사고로 제 수술비를 대느라 가세가 기울어 결국 붕어빵 장사까지 하시게 된 걸 알고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어휴, 붕어빵이 엄청 맛있네요. 이러니 손님이 줄 서서 먹나 보네요. 사부인, 저 이거 저희 식당 직원들과 나눠 먹게 한 30개만 포장해주세요. 입맛에 맞으시다니 다행이네요.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자, 여기 붕어빵 있습니다. 식기 전에 빨리 가져가서 드세요. 네, 잘 먹을게요. 식당 바빠질 시간이라 이제 가야겠네요. 이건 붕어빵 값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몇 푼 한다고. 그냥 가세요. 그렇게 부모님은 한사코 거절했지만 결국 시어머니는 종이봉투를 놓고 가셨습니다. 아유, 참 사부인도. 근데 웬 봉투죠? 여보, 이거 보세요. 통장과 편지가 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부인, 그 옛날 죄를 지은 저에게 오히려 500만 원을 주시며 아들과 살집 구하라고 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그 돈 아니었으면 저와 아들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끔찍해요. 제 목숨과도 같은 돈으로 저희 모자 살아갈 수 있었고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아야 할 때입니다. 그때 약속한 대로 저 이제 돈 많이 벌었고 엄청 부자가 되었습니다. 민정이 수술비로 생긴 빚을 지금도 갚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 돈으로 빚부터 갚으세요. 그리고 차츰 나머지도 살면서 갚아나가겠습니다. 참, 애들 결혼 혼수는 제가 다 준비할 테니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주신 통장에는 수억의 돈이 찍혀 있었고 부모님은 그 돈으로 수십 년 동안 갚아나가던 빚을 이제야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후 인우 씨와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어요. 50평은 넘어 보이는 고층 아파트에 명품 가구, 침대까지 다 꾸며져 있더라고요. 너희 신혼집 내가 장만했는데 괜히 너희들한테 미리 말하면 거절할 것 같아서 가구도 미리 다 샀어. 어때? 괜찮니? 와, 마음에 들다 마다요. 저 결혼하면 엄마랑 같이 살려고 했는데. 에휴, 나 옛날 시어머니 아니야. 신세대 시어머니라고. 요즘 누가 아들내와 사니? 니들끼리 행복하게 살면
난 그걸로 좋게. 우리 집 근처니까 자주 왕래하며 그렇게 지내면 되는 거지.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아유, 이렇게 마음이 여려서는. 그리고 부모님 빚과 집도 내가 해결했어. 부모님은 아파트보다는 마당 있는 주택이 좋을 것 같아서 깨끗한 집으로 계약했단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내 며느리가 되어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 그동안 힘들게 살았던 거 내가 다 보상해줄게. 어휴,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멋있으세요? 나도 민정이한테 멋있는 거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나 인턴은 성형외과로 지원했어요. 빨리 실력 좋은 의사가 돼서 우리 와이프 얼굴 흉터 제가 고쳐주려고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너무 고마워서 계속 눈물만 흘렸어요. 결혼식 당일 새벽부터 제 헤어샵에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직원들과 대학 동기들이 다 와서 저희 부모님 남편, 제 헤어와 메이크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메이크업은 제가 직접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화장은 제가 해드릴게요. 저 이래봬도 꽤 잘 나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거 아시죠? 저한테 메이크업 받으려면 몇 달 전부터 예약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알지. 얼마 전 잡지 나온 거며 신문기사는 내가 다 모아서 보고 있어. 이런 훌륭하신 분에게 화장을 받으니 영광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머니 화장은 제가 해드릴게요. 축복받는 결혼식을 시작으로 이제 제 인생에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